미국 내 휘발유 값이 마침내 급락세로 돌아서 8월 중순에는 4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00도를 훌쩍 넘는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산불로 유럽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한 하위 변이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실내 마스크 쓰기 착용이 의무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공항에서 지난 4월에서 6월 사이 수화물 분실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승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7월 기준금리 인상에서 당초 시사했던 1% 대신에 0.75%포인트만 올리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이 마침내 급락세로 돌아서 8월 중순에는 전국 평균이 4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6월 중순 5달러를 넘어섰다가 지금은 4달러 52센트로 한 달 만에 50센트나 급락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아 물가 급등을 부채질해온 미국 내 휘발유 값이 최근 들어 급락세로 돌아서 6월 중순 정점인 5달러에서 8월 중순에는 4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백악관과 에너지 전문기관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국제에너지정책 특별보좌관인 에이모스 혹스틴 특보는 CBS 방송과의 1호 토론에서 최근 들어 미국 내 휘발유 값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곧 전국 평균이 4달러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가 분석기관인 가스버디는 미 전역에서 2만 5천 곳의 주유소들에서는 이미 지난주 3달러 99센트의 휘발유 가격을 보였다며 이번 주 들어 수천 곳이 가세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가스버디의 패트릭 드 한 수석 분석관은 8월 중순에는 미국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4달러 아래인 3달러 99센트로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8일 현재 갤런당 4달러 52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35일 연속 하락한 것이고 하루에 보통 2센트씩 내려간 겁니다. 특히 일주일 전에 비하면 15.7센트, 한 달 전보다는 무려 46.8센트나 급락한 겁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6월 14일 처음으로 갤런당 5달러를 넘어섰다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6달러대의 고유가에 시달려온 캘리포니아는 5달러 90센트로 내려갔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일원에선 DC 4달러 67센트, 메릴랜드 4달러 47센트, 버지니아 4달러 30센트로 하락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4달러 2센트, 텍사스와 조지아는 4달러 3센트, 미시시피는 4달러 4센트로 벌써 4달러 붕괴가 임박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급락세로 돌아선 건 첫 5달러대 고유가와 40년 만에 고물가 고금리가 겹치면서 미국인들이 운전을 덜해 그만큼 휘발유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수요는 7월 초 현재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 비해 10% 이상 급감한 것으로 연방에너지정보국이 집계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지구촌 내 경제 불안, 불경기 우려로 한때 배럴당 120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지금은 102달러에서 105달러 사이로 급락해 있습니다. 9월 이후 인도부는 모두 95달러 안팎으로 하락해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가만 진정되더라도 6월에 9.1% 급등으로 악화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둔화시키는데 큰 여파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지구촌이 이상기후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여름에 접어든 미국과 유럽 등 북반구는 극심한 폭염과 가뭄에 시달리는 반면 한겨울인 남반구는 이례적인 홍수와 폭설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국가 비상 상황에 준하는 폭염 경보를 내리며 야외 활동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등지에선 산불까지 겹쳐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폭염과 홍수, 폭설이 더 자주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볕 더위가 유럽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폭염 경보를 내리며 야외 활동 자제를 권고하고 있으며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지에선 가뭄과 산불까지 겹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신선한 기온을 보였던 영국은 런던을 비롯한 잉글랜드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 적색 경보를 사실상 처음으로 발령했습니다.
프랑스 기상청도 서부 해안가를 중심으로 폭염 적색 경보를 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수준의 폭염 경보가 내려진 스페인 일부 지역은 한낮 기온이 110도에서 112도를 오르내리고 있는데 여름에도 서늘하기로 유명한 갈라시아 미뇨 계곡은 최고 107도까지 올랐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지난 10일에서 15일에만 폭염 관련 사망자가 360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포르투갈에서도 지난주 기온이 최고 116도까지 올라가면서 폭염으로 659명이 사망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스페인과 프랑스는 산불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프랑스 유명 와인 산지인 보르도 인근을 덮친 산불로 주민 14,000명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스페인 남부 휴양지 말라가 일부 지역도 잿더미로 변했고 포르투갈 북부 지역도 산불로 큰 피해를 봤습니다. 포르투갈 국립기상연구소는 본토의 80%가 화재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3단계 대비태세 중 2단계에 해당하는 비상을 발령했습니다. 미국도 살인적인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텍사스주는 낮 최고 기온이 섭씨 11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반면 북반구와 달리 한겨울로 접어든 남반구는 홍수와 폭설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이달 초부터 겨울 폭우와 홍수로 3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남미 칠레에서는 이례적인 폭설로 교통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또다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과 면역 회피력이 강한 하위 변이 BA.5가 우세종으로 떠오르면서 지난 15일 미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오는 10월 13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코로나19 경보가 다시 위험 단계로 격상되면서 각 지역의 보건당국은 다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3개월 연장됨에 따라 미국은 지난 2020년 1월 선포된 이후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자그마치 34개월이나 이어지게 된 겁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간호사 부족 사태로 응급실을 폐쇄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나빠지자 미 보건당국은 또다시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 등을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집단 감염이 잇따라 보고된 LA에서는 지역별로 실내 마스크 쓰기가 부활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가장 전염력이 강하고 면역 회피성이 크다고 알려진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2.75 일명 켄타우로스 감염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오는 29일부터 다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 변이 확산으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확산을 늦추기 위해 모든 시민들은 실내는 물론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실외에서도 N95, KN95, KF94와 같은 고성능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12일 공개 자료에서 전문가들은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는 데 중요한 도구라는 점에 동의한다며 BA.5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이와 함께 건물주가 실내 환기를 강화하도록 독려하며 환기를 증진하면 건물 내에서 BA.4와 BA.5 확산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주 지방 당국의 학교 공공건물 등 실내 공기 질 개선에 쓰도록 수천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CBS 등에서 무료 N95 마스크를 배포 중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계속해서 급증해 현재 12만 9,938명으로 2주 전에 비해 15% 늘었습니다. 여기에 입원 환자는 4만 1,037명으로 20%가량 증가했습니다. CDC는 50대 이상에게는 즉시 코로나19 추가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하고 올 하반기쯤 변이에 맞춰 개량된 백신이 보급되면 전 미국인의 접종이 필요하다고 시사한 바 있습니다. 변이에 맞춘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바이러스 입자로부터 보호벽 역할을 할 마스크 착용만이 현재로선 유일한 자구책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미 공항에서 탑승객의 짐이 사라지는 일이 급증해 항공 이용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서 6월의 수화물 분실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나 급증한 수준을 보였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항공사들의 대책은 뭔지 알아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항공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항들에서의 수화물 분실이 늘어나고 있어 여행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 히스로 공항과 프랑스 샤를드골 공항에서도 컨베이어 벨트의 기술적 결함과 직원들의 파업으로 항공 이용객들의 수화물이 방치되고 대거 분실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수화물을 추적하는 스위스 기술회사 시타 측은 6월 전 세계적으로 수화물 분실률이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수준을 훌쩍 넘어섰다며 특히 4월에서 6월 수화물 분실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선과 경유 항공편의 경우 수화물을 분실할 확률이 직항보다 6배나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항공 이용객들이 많은 만큼 높은 분실률을 보이는 미국 항공사들도 수화물 분실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수화물을 추적해 분실 시 회수해주는 업체 블루리본백스는 지난 2달간 미국 내 수화물 분실 신고가 2019년에 비해 2배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브리엘 맨킨 최고 경영자는 최근 1000개의 수화물 중 10개가 분실되거나 도착이 지연되는 것으로 보고됐다며 이는 2019년에 배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수화물 분실이 자꾸만 늘어나는 이유로는 인력 부족이 꼽히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항공업계에서는 인력을 줄이고자 직원들을 대량 감원했었는데 코로나19가 한풀 꺾인 시점부터 여행 제한이 풀리고 항공 수요가 급증하며 다시 인력이 부족해진 상황이 온 겁니다. 수화물 운송업체인 스위스 포트 인터내셔널 대변인은 코로나19 이전까지 직원이 6만 5천 명에 달했지만 지난해 12월 말 기준 4만 5천 명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적은 직원으로 근무가 이루어지다 보니 항공 이용객들의 수화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짐이 분실되고 수화물이 도착하는 시간이 지연되는 사태를 빚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스위스 포트 인터내셔널은 미국 일부 공항에서 신입 직원에 $5,000를 얹어주는 등 인력을 축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공항에서 일하기 위한 허가가 떨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장에 투입할 인력을 빠르게 동원하는 건 어려운 실정입니다. 미국과 유럽 쪽에서 두드러지는 공항들의 이러한 인력 부족 여파로 인해 항공기 지연과 취소, 수화물 대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7일 단행할 7월 기준금리 인상에서 당초 시사했던 1% 대신에 0.75%포인트만 올리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다수의 연준 이사들은 6월 물가 급등 악화에도 7월 회의에서는 1%보다는 0.75%만 올리게 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이언트 스텝이냐 울트라 스텝이냐 선택의 기로에서 미국은 일단 자이언트 스텝으로 0.7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지난 13일 발표된 6월의 소비자 물가 CPI가 9.1% 급등으로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자 7월 말 기준금리를 1%포인트나 한꺼번에 올리는 울트라 스텝을 내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연준 이사들과 지역 연방은행장들이 지난 주말부터 인터뷰나 코멘트를 통해 연준은 7월 회의에서 1%가 아닌 0.75포인트만 올리게 될 것이라고 잇따라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한 컨퍼런스에서 우리는 과도한 금리 인상을 원치 않고 있다면서 6월에 이어 7월에도 0.75포인트 인상하는 것만 해도 매우 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캔사스시티 연방은행장인 에스더 조지 은행장은 급격한 금리 인상은 경제와 시장이 적응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타이트한 긴축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면서 1% 인상 시의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 이사들의 언급을 들은 후에 현재 7월 27일 연준이 기준금리를 1%포인트나 대폭 인상할 가능성은 30% 아래로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연준이 물가 급등 악화에도 1%나 한꺼번에 올리는 울트라 스텝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는 이유는 지나친 광폭 행보가 수요의 급속 냉각을 불러와
경기 추락을 자초하는 독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5월에 8.6%에서 6월에는 9.1%로 더 악화됐으나 미국 경제와 고용시장을 지탱해주고 있는 미국민 소비가 아직 구매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울트라 스텝보다는 자이언트 스텝이 낫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간 경제 분석가들도 연준의 기대대로 미국 경제가 고물가를 잡기 위한 고금리 정책으로 수요가 냉각돼 어느 정도의 침체를 완전 피할 수는 없어도 2008년과 같은 대불경기만큼은 피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63명의 경제 분석가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미국 경제가 앞으로 12개월 안에 불경기에 빠질 가능성은 49%에 달하는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아직 불경기 위험이 반반씩이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상과 긴축도 예상이 가능한 수준에서 단행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경제 분석가들은 연준이 올 연말 기준금리 수준을 3.25% 안팎으로 가져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 2023년에도 대체로 올해와 비슷한 금리 수준으로 유지하게 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밝혔습니다. 연준이 물가를 잡는 대로 다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2023년 말이 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내다봤습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